네, 오늘 사실 뭐 제가 AI 관련 종목들 쪽에 좀 편입을 좀 하긴 했는데 대체로 이제 실적 베이스를 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소개를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고가를 넘어간 뭐 루닛도 그렇고 오늘 또 리파인의 빅데이터 관련 종목들 또 가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엠노라고 하는 종목도 또 탄탄한 모습 보이면서 오늘도 플러스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비슷한 종목 하나 편입할 거니까 오늘은 빅데이터 관련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들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쿠콘이라는 종목이 데이터베이스나 빅데이터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잠시 쉬고 있지만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탄탄한 실적의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따라서 뭐 여기가 이제 중심선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것이다. 실적이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난 주말에 소개드렸던 그 아스폴로가 오늘 눌보고점을 맞고서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 뭐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뭐 견고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조정을 받으면서 눌리지만 결국 순환하면서 고가 돌파를 또 이뤄낼 수 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중 유일하게 신고가 간 종목인데요. 가다가 이렇게 쇠경 다음에 얻어맞긴 하지만 다시 또 순환 상승을 하면 정고점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잠깐 봤고요. 오늘 비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잠깐 봐드리면은 오늘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비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비자를 풀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풀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주 쪽에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그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마 3월 정도 진행이 되면 다음 달 중반 정도가 진행이 되면 아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소위 비자 발급이나 이런 걸 좀 사실상 좀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는 것과 함께 소비주들의 순환 상승 나올 것이 그리고 봄철에는 항상 어쨌든 소비주들의 시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춘절 연휴가 이제 끝나서 오늘부터 중국이 거래가 되는데 조만간에 이제 데이터들이 좀 확보가 되면 뭐 중국발 그 단기 비자나 이런 부분들도 또 열려서 중국 소비주들도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잘 가던 종목도 어쨌든 중간중간 조정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직도 제대로 된 소비 시즌은 5월이니까요. 그때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드 코로나의 성과는 이제 2월 이후에 나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좀 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4,880원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 이름은 바로 XM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 포트에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 종목이 쿠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목표치를 1차 목표치를 터치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 상승 추세로 가면서 이제 지금 모멘텀 발생을 한 섹터인데요. 보시면 지난번에 3일 전에 그때 올라왔던 때 이제 윗꼬리가 절반 3분의 1 정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일시적인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은 사실 지난 주말에 이 고점을 살짝 베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오늘은 아예 그냥 고가도 넘어서면서 특히나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살짝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서 돌게 되면 여기에 있는 윗꼬리 달린 양선과 오늘 아랫꼬리 달린 양선이 겹쳐지면서 여기부터는 이제 추세가 이제 강화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캔들로. 그래서 뭐 저항선을 깔끔하게 돌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주 돌파 자리는 여기고요. 넘어서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서 뭐 6,000원대 초반대 중반대까지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챗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이슈적 관점에서의 그 소위 테마 형성이 되면서 종목들이 갔지만 과거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갈 때도 1999년, 2000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하고 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를 만들었다든지 무슨 상품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뭐 웹
검색과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을 만든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좀 중심을 이루면서 가긴 갔지만 나중에 가면 그것이 데이터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쭉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게 이제 그 짧은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메가 트렌드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번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는 로봇과 관련된 그 미래산업 관련 종목들이 간다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결국 추세적으로 진행되니까 어쨌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쪽에서 오늘 지금 뭐 지니 뮤직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빅데이터를 다루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갈 때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KT 뭐 이런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이 많이 갔듯이 제가 볼 때는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회사들도 역시 많이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 이 XM은 여기가 이제 우주 돌파 자리니까 메모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5,400원 자리예요. 종가 여기 돌파가 일어나면 다음 타겟 목표치는 7,200원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회사이고요. 특히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이 길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지난해 실적이 560억 매출에 159억 흑자를 냈고요. 올해 매출은 650억 매출에 이 그 영업이익이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만 한 몇 퍼센트쯤 나오나요? 3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ROE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퍼도 좀 상당히 낮고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 이런 종목은 꾸준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트렌드적인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갖고 이쪽 분위기가 잘 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M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은 그 서울시가 이제 세계 도시 가운데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을 정식 서비스하는 가운데 XM이 서울시가 발주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수주한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로 뭐 골라주고 찾아주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뒤에는 백데이터가 되는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업들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플랫폼이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과 편승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종목은 이제 가스공사에 또 관련한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인공지능을 쓰려면 데이터베이스가 기반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그 마치 전기차가 가게 되면 최종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만 잘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소위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걸 공급하는 배터리 회사들이 잘 갔듯이 비슷하게 가게 돼 있다. 빅데이터는 사실 인공지능의 소재에 해당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XM이 이제 장이 이제 잘 가는데요. 결국은 이제 공식 서비스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을 이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개념상의 어떤 그 성과가 아니라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이 수주를 하고 그게 매출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의 전기차에 뭐 배터리 갔듯이 좀 빅데이터 관련해서 꾸준히 좀 우상향하면서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료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그 수익성도 굉장히 또 좋고 최근에 3년 연속으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 드문 기업이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1,830억대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AI 관련해서 올라갔던 그 AI 셀바스나 그 다음에 코나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하고
이 밸류에이션 그 측면이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저평화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이제 신성장 기업의 경우에 지금 이제 막 서비스가 출시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펄을 제가 호난 테크놀로지 뭐 다른 종목들 좀 봤더니 이 적자 종목들은 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뭐 퍼가 없는 게 아니라 무한대죠. 네,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좀 실적이 좀 나오는 AI,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 보면 퍼가 한 100배쯤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퍼가 10배니까 그런 점에서 좀 좋다라고 보고 아무튼 인공지능 쪽에 접근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신약 개발하고 비슷하게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침이 좀 심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보고 실적이 받쳐주는 데이터베이스나 뭐 클라우드나 이런 걸 다루는 회사들은 실적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추세가 완만하게 가더라도 멀리 갈 것이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고 뭐 당연히 밸류는 이 종목은 뭐 한 20분의 1 정도로 저평가되어 네.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치는 1차 목표치 5,900원, 2차 목표치 8,000원, 손절 4,3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